계사전 하편 제3장을 달리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상당히 몸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아픈 게 아니고 하도 몸을 써가지고 피곤해서 어저께만 해도 제자들하고 제가 정기적으로 하는 세미나가 있는데 정몽이라고 하는 근세유학의 아주 오리지널 경전. 그러니까 근세유학 그러면 되게 주자를 우리나라 생각하는데 주자 전서가 어마어마한 전서가 다 제 서구에 있지만은 그 전서가 이 장행거라는 사람의 정몽 하나를 못 따라가요. 그래서 그거를 세미나를 쭉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전부 25명 아주 우리나라의 대학자들이 그렇게 프라이빗한 공간에 25명이 앉아서 공부한다는 게 아주 사실은 그 장관입니다. 장관. 아주 보기 좋죠. 공부하고 서로 토론을 자유롭게 하면서 그러니까 오랜만에 정상적인 국가 분위기에서 이제 학자들이 만난 거죠. 그래서 어저께 이제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제가 술을 거의 안 먹는 사람인데 그 한두 잔 좀 이렇게 술을 타가지고 맥주에다 타서 좀 마셨는데 아주 그 기분이 좋더군요. 그런데다가 10시부터 또 이 코 깼어요. 그것도 우연히 그 보게 됐는데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게 옛날에 그 KBS에서 아마 이 시리즈로 한 것 같은데 나는 그 넷플릭스에 그게 있어가지고 또 그 뭐 32개나 돼가지고 감히 손도 못 대고 그러고 있다가 보게 됐는데 최근에 융룡 나르샤라는 영화가 그 주인공이 정도전이고 요번에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이 작품의 주인공은 강감찬이에요. 강감찬이고 현종이라는 인물입니다. 현종은 그 왕건의 손자죠. 손자인데 멀지 않은 건데 왕으로는 8대가 되는 그러니까 고려 초기에 고려라는 나라의 기본적인 틀을 굳힌 사람이죠. 근데 이게 재밌잖아요. 이 고려의 이 현종이 지향한 것과 정도전이 지향하는 세계관이 완전히 상반돼요. 완전히 다르다고. 이 두 영화를 보면은 고려 역사와 조선 역사의 대강을 우리가 틀을 잡을 수가 있다고. 둘 다 아주 수작이에요. 그 작품들이 융룡 나르샤 그다음에 고려 거란 전쟁은 단순히 현종 시대의 거란의 3차 침입을 다룬 영화라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고려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고 그것이 어떻게 지향을 했냐. 근데 자연스럽게 인류의 역사는 대규모에서 출발하는 역사는 없어요. 어느 역사든지. 뭐 산맥이 있고 하천이 있고 나눠지면 요 동네가 다 자치적으로 일어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족 국가 시대 과거부터 뭐 그런 걸 떠나서 어떤 자치의 단위가 작은 데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조선 시대도 그렇고 뭐 모든 게 다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들 이웃 간에 이게 인디안 소사이티고 뭐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다 보고 이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어떤 관계를 갖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이 사람들의 삶에 우리가 양태를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사는 사람들 나름대로의 어떤 독특한 자기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권력을 놓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놓으려고 하지 않는 거고 이제 대외적인 이제 전쟁이나 이런 게 생길 적에 이들이 발견하는 거는 자기들의 이거를 통합을 해서 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 할 능력이 이거는 아주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이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은 이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역사의 초기에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삼국 이전에 뭐 수없는 한등 여러 개가 있었고 그런 것이 삼국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려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고려만 해도 이게 이제 왕건이 개성에 뿌리 박은 사람이지만은 이제 이쪽 나주 쪽에 이제 호족들과 뭐 연합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나라를 세웠다. 그런데 이 호족이라는 말이 이 작품에서 자기들이 막 쓰던데 이건 없는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고려시대 때 호족이라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 20세기 역사학에서 마르크시즘이 나오고 나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호족이라는 건 뭐하고 우리가 대비돼서 역사에서 쓰는 말이냐면 귀족. 그러니까 귀족이라고 하는 거는 중앙 집권 체제 하에서 상층부를 차지하는 특권 계급이에요. 그 호족이라는 거는 중앙 집권과 관련 없이 지방의 자체의 자기 세력의 뿌리를 갖고 있는 이거는 완벽한 그러니까 이 호족의 특징이 뭐겠어요? 자기 그 단위의 병력이 있는 거지. 호족의 제일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군사 조직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보통 사병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란 말이죠. 조선 왕조를 개창할 적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사병혁파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역사학에서 제일 큰 문제가. 그러니까 이 고려는 왕권에 의해서 통일된 왕권이 나왔지만 실제로 고려라는 사회를 이렇게 뚫고 들어가 보면 완벽하게 호족, 그러니까 그때 호족이라는 말이 있었던 건 아니고 지금 역사학으로 볼 적에 호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력들이 모든 지방을 웅크리고 거기에 이거 있는 거예요. 뭐 거란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각 호족들이 병을 내줘야 된다고. 기병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게 병을 일으킨다는 게 레귤러한 한국의 지금은 아미가 있고 그거를 갖다 쓴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기병이라는 건 기병이라는 건 그걸 일으키기 위해서는 모든 이 지방 호족들이 협조를 해줘야 그런 대규모 군대가 생겨나는 거예요. 거란이 침범한다 그러면 거란의 이 북방에서도 저도 마찬가지라고. 텐트 가지고 사는 놈들이 어디 몇십만 병력이 어딨어요? 그거 하려면은 반드시 각 그 부족들한테 그러니까 그거를 통합할 수 있는 도덕성과 어떤 그 영민성과 어떤 그 리더십이 있어야지 그것도 되는 거죠. 유목민족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러고 또 걔들도 전쟁이라는 거는 계절이 있는 거고. 지금은 그런 게 뭐 전쟁이라는 거에 계절이라는 조건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전쟁이라는 거는 계절을 타지 않으면 막강한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한 이제 문제가 있는데 지금 뭐냐면은 지금 이 현종 시대란 말이죠. 이 사람이 8대. 이 현종 이전에 목종이라고 있잖아요. 이 목종이라고 있는데 이놈이 이거 아주 머저리 같은 놈이에요. 이놈은 남색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그 아주 결단력이 없고 그저 뭐 엄마 치맛바라면서 그냥 헤어나지 못하는 놈인데 이제 그 엄마는 또 어떤 외간 남자랑 그냥 통정해가지고 애를 낳고 뭐 이래가지고 걔를 또 무리하게 그냥 후계자로 삼으려고 태후가 그렇게 지랄을 발광하니까 그 판에 이제 이 현종은 아마 그게 지금 진관사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 비구니 사찰에 그 음식 같은 거, 은평구에 있는 거. 이제 구살생으로 거기서 보호를 해, 스님들이 보호를 해줘가지고 살았다가 결국은 목종이 죽는 바람에 이제 왕으로 추대됐는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고생을 하고 컸기 때문에 상당히 판단력이 정확하게 정치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이 깨달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강조라는 아주 그 탁월한 무관이 목종을 시해하고 현종을 올렸기 때문에 거란이 그거를 명분으로 삼아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전쟁을 하게 되는 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강감찬이죠. 강감찬. 이 강감찬이라는 인물에서 가지고 있는 거대한 이 잘못된 것이 강감찬 장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관으로 한단 말이에요. 무인으로. 근데 강감찬은 무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주 철저한 그 문인이고 당대 아주 문호에 가까운 사람이고 과거도 시험도 제대로 봐서 했고 예부시랑으로 해가지고 쭉 이 전체를 이 현종이라는 사람이 어린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한 20살 정도에 들어와가지고 전 현종의 시대를 매스터마인드한 아주 엄청난 인물인데 이순신 플러스 뭐 중앙에는 유성룡이나 뭐 하여튼 그 훌륭한 문인들을 다 합친 것과 같은 역할을 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이 강감찬은. 강감찬의 귀주대첩 같은 것도 이게 아주 군사적으로 탁월한 전략을 가지고 만든 그 지형을 이용해가지고 만든 거지만은 이 문인의 머리에서 나온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거란이 오는데 이 우리가 여기에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 끝까지 골머리를 쓰는 게 이 시대도 뭐냐면 호족들이 협조를 하느냐 안 하냐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아주 현종의 시대에 치열하게 있는데 이것이 가장 치열하게 나타나는 게 이제 정도전이가 이 나라를 세우려고 그럴 때도 가장 문제가 이 호족들 처리 문제란 말이에요. 이 정도전은 맹자를 아주 크리에이티브하게 인터프리테이션 한 거예요. 창조적으로 해석해서 맹자를 가지고 뭐냐면은 왕권을 제약하면서도 중앙집권. 이게 굉장한 아이디어잖아요. 삼국시대부터 이 분권이라는 문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고려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분권을 통합시키느냐 하는데 조선 왕조는 상당히 중앙 집권화된 세력을 만든 거예요. 사병은 혁발했거든. 이 왕권의 문제를 이 정도전은 이 신권에 의해서 철저하게 견제되는. 그러니까 조선 왕조처럼 사실 왕권이 효율적으로 제약된 그 컨트롤된 왕조도 세계에 없어요. 그 독특한 거거든. 그런데 결국은 이 왕권의 집권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이 부패의 나락으로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 왕권의 부패가 너무 심해가지고 결국은 이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뭐 터무니없이 무너지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일제라는 게 들어오는데 어떤 의미에서 얘들은 철저하게 분권적인 번제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번이라고 하는 거 전부가 각 나뉘어져 가지고 지방 분권화 되는데 얘들이 배우려고 그러는 거는 조선 왕조의 이 체제가 얘들 볼 적에는 배우고자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조선 왕조를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왜곡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제시대라는 것은 이 왕권의 타락이라든가 이런 거를 오히려 장려하면서 간 역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8.15 해방이 된 후에 서양에서 이제 민주라는 게 들어오는데 민주가 이게 집권이냐 분권이냐 애매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가장 철저하게 다시 이 분권적인 생각을 한 게 노벨 평화상의 수상자 김대중 선생이 이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방분권이라는 말을 아주 철저하게 지금 하지만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지방분권이라는 거가 원칙적으로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지방이 돈이 막 쏟아져 오는 상황에서 자치라면 그야말로 좋겠지만 결국은 중앙의 도움이 없이 유지할 수도 없는 체제 하에서 이 지방 분권에 원래 지향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방 자체의
분권적인 아주 이상적인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환경에 파견하고 쓸데없이 건물이나 짓고 중앙 뭐 도로나 내고 이러니까 지금 지방 분권의 의미가 뭐냐? 결국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금 이 전체가 분권과 집권의 문제라 이거죠.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지. 과연 어느 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뭐냐면 대통령제가 이거를 갖다가 권력을 갖다가 대통령의 권력을 축소시키고 분산시키다.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 대통령 되는데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제도를 갖다가 선진이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야.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보다 깊은 생각을 해서 우리 현실적으로 이 나라가 지향하고자 하는 국익을 어떻게 정대시키고 보편적으로 백성들에게 플러스가 되냐 하는 거는 어느 한 체제라든가 어떠한 정치 모델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런 고민이 현종의 영화인 거란과 이거 대처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고스란히 반영이 돼 나오더라고. 정도전의 영화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영화를 하나 보더라도 그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오늘 우리의 문제고 그만큼 모든 역사가 저 고조선으로부터 지금까지 한 통이라니까. 한 통. 하나의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거란 이상의 지금 침략 위기가 우리가 있어요. 지금 일본도 뭐 친일파들이 저 일본도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트럼프가 한국 요거 어떻게 하면 요거 어떻게 알게 먹냐 하고 지금 이 사방의 거란 침공과 같은 사태 속에서 지금 속에서 뭐냐면 지역끼리 경상도 전라도 싸우고 있고 뭐가 대구 서문시장은 철통 같은 시멘트 장벽이고 아 우리나라에 뭐 여기 뭐 저 서초동 가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현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라고. 여기서 과연 이상적인 정치가 뭐냐 하는 문제는 고려 거란 전쟁을 보면서 고민해 보시라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걸 보면서 어느 하나의 절대 무슨 서양 어떤 무슨 정치학 한다는 놈이 만들어놓은 경제학 한다는 놈이 만들어놓은 모델을 가지고 우리나라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아직도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데 현혹당하지 말자 이거예요. 내가 정치적인 멘트를 안 하면 이제 조회수가 조금 내려갔다가 그래도 이게 조회수가 어떻게 업앤다운 하든지 간에 최소한 1만 명 이상의 아주 스턴치, 아주 확고한 주역 계사를 살아가시면서 듣는 층이 있습니다, 지금. 전 인류 사상, 이 유튜브의 전 시장에서 주역과 같은 이런 고전을 원어로, 그 히라보 고전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라틴어 히라보 고전이나 똑같은 건데, 그거 이상 더 고생대 언어죠.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흥미를 느끼시면서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감사하고, 하여튼 다음 시간부터 계사전을 하편 제3장부터 들어가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